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의 이미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수면과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봄이 되었는데 잠은 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잠을 잘 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어떠신가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런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면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추신경계는 휴식을 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억들은 저장하고 낮 동안에 있었던 기분 나쁜 기억들, 불안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잊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의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날에 있었던 유쾌하지 않았던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거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7년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직장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4시간 미만을 자는 군과 7시간을 자는 군을 비교를 했을 때 4시간 미만을 자는 군에서는 7시간을 자는 직장인에 비해서 불안, 우울, 자살 생각이 심지어는 4배나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데 직장인들의 수면 시간을 7시간을 보장한다면 자살률을 낮추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직장인에게만 그럴까요? 학생의 정신건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5시간을 잔 학생들, 7.5시간을 잔 학생들, 10시간을 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연구를 수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5시간 미만을 5일 동안 잔 학생들에게서는 분노, 혼란, 우울 이런 감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오히려 10시간 이상을 잔 학생들에게서는 행복감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계 수면학회에서는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면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날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면의 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충분히 있는 구주, 전주, 금요일을 수면의 날로 정하고 있고요. 올해는 3월 18일이 수면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수면의 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언론 내용을 한번 보고 가실까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평균보다 33분 짧은 최하위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짧기만 한 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빴는데요. 미국의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적 불면증은 조기 사망 위험을 무려 58%나 높인다고 합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면 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면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의 경험을 하면서 친구랑 싸웠다거나 상사에게 욕을 들었다거나 이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불면증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신체 질환입니다. 폐경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질환 중에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또한 불면증을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알코올, 니코틴, 즉 우리가 즐겨하는 음주나 흡연은 불면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아마 애주가이신 분들은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잠이 살짝 들었다가 중간에 깨어서 깊은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조금 각성해야 하는 순간에 담배를 피시죠. 이런 흡연은 각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동적인 여러분의 행동 습관이 불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거나 수면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분의 수면 행동이 불면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불면증의 원인을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원인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 좋은 수면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좋은 수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수면 행동을 위한 규칙을 다음 6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이런 규칙을 정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잠드는 시간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약간 불면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서는 수면 이외의 행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잠자는 거 뭐 제일 많이 하시나요? 핸드폰 제일 많이 하시죠? 가장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기 위해서만 침대나 잠자리에 드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려고 누웠는데 졸리지 않으면은 일어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5분 있었는데 잠 안 들었다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보통은 요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잠자려고 누웠는데 20분 동안 잠을 들지 않았다면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조금 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려고 누우셨다면 생각이나 계획을 하지 않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 1마리, 양 2마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이 몇 마리까지 세웠더라 라는 생각으로 각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내 몸이 땅으로 꺼지고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많이 외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걱정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잠을 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5번째, 낮잠을 자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은 낮잠이 굉장히 보약일 때도 있습니다. 보약이 될 수 있는 낮잠은 얼마 정도일까요? 15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능하면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셔야 하고요. 낮잠도 15분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수면 행동으로는 우리가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젯밤 못 잤으니까 나 오늘은 잘 자야 해 라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일찍 들어서 자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숙면을 위한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처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인이나 음주나 흡연 이런 경우에는 각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하는 게 좋다라고 앞에서 제가 원인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잠자기 전 3시간 이내에 운동을 끝내셔야 합니다. 내가 12시에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9시에는 운동을 마치셔야 합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지만 잠자기 직전의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소량의 간식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2시간 이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만약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찍 식사를 하기 위해서 4시간 전에 식사를 완료했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배가 고프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유 반잔, 한 잔 이런 것들이 또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잠자는 곳에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도도 쾌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잠자리의 온도는 좀 따뜻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선선한 게 좋을까요? 내가 이불을 덮고 약간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너무 따뜻한 온도도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니 우리가 적정한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들도 숙면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는 거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거나 비타민을 먹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만큼이나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권고하는 수면 행동과 수면을 위한 생활 처방을 잘 실천하셔서 수면의 질을 높여 나가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함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수면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정신 건강을 위한 우리의 생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